3위 갑니다. 3위는요. 네, 이거 넥스트 시장들 중요해요. 네, 네. 등등등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왜 나경원 의원은 거기다 올렸냐면 기사를 보여주시면 네. 네, 13가지 혐의 그것이 다 이번에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당연한 겁니다. 거지 뭐. 그동안 왜냐면 나경원 의원 죽이기에 저 좌파가 아까 그 껌들이 나경원부터 떼 누구부터 떼는데 왜냐면 나경원 의원이 그 의외로 왜냐면 이분은 공부 잘했죠. 얼굴 이뻤죠. 사실 곱게 자란 딸이에요. 뭐 집안도 좋고 네. 남편도 또 잘 만났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특징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이러면서 자기를 반성해요. 저 물어보십시오. 요것들 좀 봐라요. 저 하나씩 저는 돌려놓습니다. 건드리지. 네, 죽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공격을 당했지만 이제 다행히 모두 불기소. 이것도 사법부가 다행히 그 추미애 검찰이 졌다 이랬는데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고발한 사건 모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제 풀려났고요. 어쨌든 이후에 저는 뭐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장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요. 아직도 출마 선언은 안 했거든요.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신중하게 결정할 거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경원 의원 사람의 다 그 상품성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고 그럼 나경원 의원의 역할을 이 국민들이 뭐로 보냐면 시장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국회의장. 첫 여성 국회의장을 하면 그것도 괜찮네. 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있고 왜냐면 뭐 다 그런 역할이 왜냐면 법을 정확하게 입법 독재에 싸웠던 사람이죠. 그렇지. 네. 행정 쪽보다 입법 독재와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명히 어떤 한 역할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고요.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막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좌파에서도 이제 좌파 유튜버들이 막 신나다가 윤석열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못 가져오고 이렇게 해요. 네, 이동영 뭐 거기 그들이 손혜원 라인 뭐 다 그들이 거기가 생각보다 이거 정보도 빠르고 한겨레 TV도요. 네. 지금 한숨 푹푹 쉽니다. 그게요, 여러분들이 싸워준 덕분이고, 우파 유튜버들이 계속 놓치지 않고 한 것이고, 시민단체가 예전에는 시민단체에서 뭐 해도 의미가 없었는데, 구렸는데, 이제는 좀 덜 구려요. 뭔가 하면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요번에, 근데 이제 우리끼리에서 이제, 그 한 후보로 정리되는 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저 좌파는 무조건 이번에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 분열시키고, 거기에서 누구랑 싸움 붙이고, 이간질하고, 이거 할 텐데, 이거 전혀 중요치 않고요. 이번에는 한 후보로 어쨌든 누가 될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근데 이게 안철수가 나와서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흔들어 놔서. 근데 안철수도 지금 갑자기 이번 주부터 또 홍정욱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홍정욱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건 이래저래 이름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되는 판이니까 이름 올려놓는 거예요. 원래 되는 판일 때는 야 그럼 내 이름도 넣어줘. 안 되는 판일 때 보세요. 지난번 안 되는 판이었거든요. 최종 김문수 지사님이 십자가를 맨 거예요. 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번에 안 될 선거니까 내가 나가서 대신 죽을게요 하고 나온 거예요. 안 되는 판일 땐 그때 홍정욱 마지막까지도 당직자랑 면담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안 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되는 판인 이 기세를 몰아서 한 후보로 반드시 정리가 될 것이고 돼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나중에 서로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국회의장 가실 분, 또 다른 거 가실 분, 이렇게 이제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넥스트 시장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아름다운 경선을. 아름다운 경선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걸 해야 합니다. 나경원, 이게 다 갖췄단 말이에요, 나경원. 네. 이게 참. 근데 우파 국민들은 댓글에 아직도 이제 저한테도 서운한 분들이 이제 댓글 남기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사과를 안 했다. 이거 이제 하나가 너무나 서운함이 박혀 있습니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좀 한번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이제 그 오해가 어쨌든 뭐 이미 다 지나가 온 거는 그렇지만 같은 여성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의 단점이 다 갖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오히려 뭐 그러니까 피부로 막 그렇게 공격했었잖아요. 공부 제일 잘해. 네, 얼굴 예뻐. 얼굴 예뻐. 집안 좋아. 털털해요. 결혼까지 잘했어. 예? 그리고 이제 자식 중에 하나는 그런 뭐 좀 뭐 자폐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한 명은 아들은 또 네. 엄청
잘 뒀어요. 공부도 잘하고 뭐. 그리고 또 그 딸로 인해서 오히려 또 더 그렇지.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투쟁력이 조금 약해요. 이게 문제는 우리 중에서는 투쟁력이 있어요. 그래도 네. 지난번에 보니까 패스트트랙 때 황교안 대표하고 둘이 투트랙으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잘 싸웠잖아요. 그럼요. 지금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그 정도 투쟁력이 제가 비교하는 건 이제 저쪽에 예를 들어서 징그러운 사람들의 투쟁력 있잖아요. 박분계, 그다음에 임종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박원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남국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거론되는 사람의 투쟁력에 보다 안 되니까 조금 주문을 드리면 투쟁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또 하나 바라면 국민들한테 바라면 이제 좀 투쟁력 없기 제대로 살아온 사람 다 갖춘 사람 좀 서울시장 되고 대선 잡으면 어때? 그게 좋은 거지. 그냥 아구 다툼으로 그냥 지랄들을 그냥 성격. 남 끌어내리고 그냥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서울시장 되고 대선 잡고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 전체 다 갖춘 사람이 좀 하면 어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님 같은 여성 정치인들 특히나 이렇게 다 갖추신 여성 정치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들을 키우십시오. 왜냐면 매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CNN 지국장 하셨던 손지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제 멘토셨는데 해준 말이 있어요.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통역을 했었고 MB 때도 청와대 또 뭘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성품이 좋은 분인데 한 말이 있어요. 항상 여성들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되면 다른 여성을 키울 수 있는 위치가 주어진대요. 근데 그때 대다수의 여성 지도자들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고 남을 한마디로 상궁과 그 뭐라 그러죠? 그 밑에를 그걸로 탁 만들어 버리고 여왕은 나 하나로 하는 순간에 나 대신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왜냐면 여유가 있잖아요. 내가 사선 의원이면 그래 너도 있어 하면 3-4명 하면 언니 동생이 되면 여성 파워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파는 여성들 그래서 의원들끼리 그런 말이 있어요. 여성 의원 2명을 못 앉힌대요. 서로 찌릿찌릿 그냥 눈빛에서 찌릿찌릿 되면서 그럼 왜냐면 그러니까 무슨 남자 20명의 여자 하나 27명의 여자 하나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게 물론 이 정치라는 게 또 의외로 남성의 문화예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는 다 겪으셨고 아이들 다 컸고 자녀들 군대 다 보냈고 또 아이 많이 컸고 한 이 시점에 나경원 의원님이 좀 더 여성 리더십이 함께 가는 엄마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면 더 지지가 오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단한 이제 우파 내에서 간단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로 제대로 경선해야 되는데 나경원은 조은희 구청장 또 거기도 이제 막강 해줬고 그다음에 부산은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도 지금 또 나오고 있지. 홍정 얘기도 플러스 홍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나와서 아름다운 경선에서 거기서 미스터 트롯 정식으로 되는 사람 이번에는 되게 뒤에서 작업하지 마세요. 정진석 의원이 전략 공천 비슷하게 운을 띄우는 거 같은데 그 작업하지 말고 그냥 룰만 정해서 그대로 판 깔아놓는 역할만 하고 그 다음에 돌풍을 지금 허경영 총재가 돌풍인데 이제 약간의 그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고 그런데 그게 저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냥 허경영이나 뽑을까봐 이런 분들 최근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메시아인 척 본인이 메시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까? 만나보시면 현실적이세요. 근데 실제로는. 겉으로 막 내가 메시아야.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하러 왔어. 공중부양해 이거는 자기가 공중부양 못하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마케팅 전략일 수 있다. 그러니까 허경영의 그 말하자면 그 포인트 이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넣고 총 그 아름다운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그 중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쟤는 구력도 있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대표로 넣은 것 같은데. 대표보다 아까 13개의 기소가 취소돼서 났습니다. 투쟁력을 좀 발휘하시라. 나경원 의원 다 갖췄지만
투쟁력이 약한 게 좀 네. 단점이니까 그것만 네. 좀 잘 보완하시라. 네. 훌륭한 분이니까 네, 다. 많은 분들 어쨌든 반드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가 가져오는 데는 아유. 마음에 안 들어도 이번에는 합쳐서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요것 갖고는 그럼. 아무리 작은 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럽니다. 부부들도요. 막 평소에 네가 밥 했냐 설거지냐 막 싸우다가도 어머니 아버님 모실 때는 가서 딱 하고 그날 하루는요 서로 다른 사람처럼 하고 딱 돌아올 때 고마워 그래도 그렇게까지 챙겨줘서 아 몰라 네, 됐어 말이나 하지만 나 주물러 놔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대소사에는요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또 그 그렇죠. 이후에 이렇게 네. 작은 저도 이제 일들도- 그 방송에서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했지만 네. 서울시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장도 네, 그렇고 그거는 같이 국민의힘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그쵸. 그러나 일야당이- 제대로 해라는 비판이지 국민의힘 절대 안 된다는 네. 게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쵸. 김용호 때처럼 자기들이 무슨 공천한 사람이 되고 자기들이 뭐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천만에 국민의힘이 아닌 데서 서울시장에 나올 수 있고 부산시장에 맞아요.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좌파가 아닌 네. 분이 나오게끔 그걸 큰 틀에서 협력해달라 이런 네. 얘기죠. 허경영 아까 얘기해서 우리 구독자들이 또 허경영 팬도 많고 지지자도 비판도 많습니다. 많아요. 예, 비판도 많고요. 저는 그거 감수하고 방송 예, 내보내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 구독자 막 박사님의- 떨어져 나가도 네. 그래도 맞습니다. 일부분을 근데 우리 저는 그 의미를 뭐라고 보냐면 정치 상품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정치하면 이제 웃을 수가 없는데 허경영이란 분은 사실은 정치 엔터테이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도 아니고 그리고 출마를 하잖아요. 출마를 통해 어쨌든 가끔 웃기고 재밌고 또 거기에 진실성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니까 시대가 정치인들한테 오히려 이 울림을 주는 겁니다. 허경영만큼도 못 웃기고 너는 즐거움도 못 주고 국민들 시원하게도 못하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도 못한다면 허경영을 차라리 뽑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2020년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허경영 후보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 우파 무슨 연대? 네, 그 공천연대. 공천연대에서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허경영 정재가 1등 그때 해보겠다며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나 그 공천연대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놀랬죠. 놀램과 동시에 그쪽에서 심은 사람들이 이걸 표본이 작으니까 네, 그쵸, 몇천 명. 그렇게 몇천 명 다니니까 허경영 쪽에 돈이 많으니까 심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직도 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심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시민들의 그거를 시민들의 그 포기한 그 심정. 얘따 너나 먹어라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야지. 그걸 모르면 안 된다. 네. 그걸 알고 그걸 뛰어넘는 거를 맞습니다. 해야지. 맞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아저 허경영이 심은 거야 돈으로. 네. 천만에 그렇게 오판하면 큰일 난다. 이게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왜냐면 그게 요번에도 밝혀진 게 간신들이 많고요. 아 의원님, 아유 위원장님, 김종인 위원장님 제가 너무 팬이에요. 이런 자들로 지금 다 채웁니다. 지금 당내 직책을. 이게요. 박종진 앵커님 있잖아요. 네. 박종진 앵커님 솔직하시잖아요. 송파에 저 그때 나왔을 때 저기 나오셨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을 하신 게 다른 미래당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연설을 하는데 저기까지 내 팬이래요. 저기부터 자기 안티예요. 저기까지가. 저기서 박정진 바른미래 꺼져라 이 말이 저긴데 여기까지가 팬인데도 진짜 나 이번에 당선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그게 정치인들입니다. 그걸 나중에 떨어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믿지 말고 저기를 물어보래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앞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자기 앞에서 아 위원장님 그래도 최고예요. 뭐 생각보다 동안이세요. 이런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그 사람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고 황교안 때도 그랬고 홍준표 때도 그랬고 다 했던 내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아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힘드시겠다고. 그러니까 빵 웃어. 맨날 줄 서시나요?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이요. 당신 떠나도 또 딴 사람한테 줄 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몽에서 깨어나셔서 진짜 제대로 된 후보 이번에 경선으로 룰을 잘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